안녕하세요. 인생의 따뜻한 한 모금을 전하는 인생 한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재벌가에서 벌어진 마지막 시험의 날. 체면과 사랑 사이에서 오랜 세월 흔들려온 여인이 마침내 내린 단 하나의 선택.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모든 반대가 그녀를 막아설 때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70살의 한여정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5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당당했고 은회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앉으세요. 여정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의장석에 앉자 대형 스크린에는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매출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전년 대비 15% 성장,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회장님의 탁월한 경영 전략 덕분입니다. 재무 담당 임원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검토했고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채 대답했죠. 1시간 30분이 지나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여정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혈압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죠. 약을 먹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정은 커다란 집무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상패와 감사패들이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 없었죠. 오직 업무 서류와 태블릿 PC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여기로 가져다 주세요. 여정은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비서가 가져온 도시락을 기계적으로 먹으며 그녀는 계속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여정의 시선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죠. 오후 3시 휴게실에서 생일 파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여정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죠.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퇴근하시겠습니까? 아직 검토할 게 남았어요. 먼저 퇴근하세요. 비서가 나간 후 텅 빈 회장실에는 여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어요. 뉴스 화면에는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 급증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금융 약자를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체면과 원칙, 통제로 완벽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제국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한 여정은 그렇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여정은 자택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38살의 아들 강서준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는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여정은 안경을 벗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 소파에 앉자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하니?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래, 언제부터?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께 말씀드려요. 여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죠. 어떤 사람이니? 무슨 일은 하니? 집안은 어떻게 되고? 대형은행 반포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이름은 최다인이고 33살이에요. 은행원이구나. 학교는? 서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야간 대학을 나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대요. 여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집안은?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여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보육원 출신이라.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인이는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여정은 돌아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니?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가치관도 다를 텐데.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 동안 지켜봤어요. 다인이는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주말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금융교육 봉사도 하고 어려운 고객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봉사활동이라. 여정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니? 엄마. 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월급으로 큰 글씨 안내문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주말에도 시간 내서 디지털 뱅킹 교육을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한번 만나주세요. 여정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너는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내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요? 집안 좋은 여자랑 정략 결혼하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난 내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다인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여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오래전 누군가가 했던 비슷한 말이 떠올랐죠.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여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엄마는 어땠어요? 서준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가 정한 사람과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은 없었나요? 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한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결혼 전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만해.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는 집안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저도 그러길 원하세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여정은 홀로 남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준이 놓고 간 수첩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열어보니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서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었죠.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어요. 배경에는 경로당이 보였고 할머니들이 다인을 둘러싸고 있었죠. 여정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오래전 민호가 가졌던 그런 순수함과 따뜻함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최다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여정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게 뭘까? 그녀의 독백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녀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타났어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치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정과 한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청년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정의 손가락이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4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여정아,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통하는 법이거든.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벌가 막내딸이었던 여정의 집안에서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인 민호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헤어져.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아버지의 언명이 떨어졌고 여정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이후였어요. 민호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여정은 도와달라는 그의 부탁을 외면했죠. 집안의 눈치를 보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그랬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민호는 결국 복직하지 못했고 여정은 집안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여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호가 있었죠. 불현듯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아침 8시에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7시까지 차 대기시키겠습니다. 알았어요. 여정은 사진을 다시 사진첩에 넣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어요. 재단 이사회는 여정이 설립한 한성복지재단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재벌가 부인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겉으로는 자선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상류층의 사교 모임이었어요. 회장님, 아드님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나요? 이사 중 한 명인 정 여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여정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머, 그래도 미리 알아보셔야죠. 집안이 어디인지, 학벌은 어떤지. 요즘은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집안은 더 조심해야 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은 집안끼리 맺어져야 탈이 없죠. 여정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말들이 오늘따라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0년 넘게 지켜온 체면의 갑옷을 벗기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여정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올려놓은 서류가 있었어요. 최다인의 신원조회 결과였죠. 보육원 출신, 야간 대학 졸업, 국민은행 입사 10년 차. 여정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근무평가, 고객들의 감사편지, 봉사활동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특히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인 과장님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디지털 기기를 무서워하시던 할머니께 손녀딸처럼 다가가 주셔서 마지막까지 저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손을 꼭 잡아주며 가르쳐 주실 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는 나이든 경비 아저씨를 부축하는 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여정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체면과 원칙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밤 여정은 서준이 두고 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인이 노인에게 휴대폰을 가르쳐 주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다인의 표정은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민호의 모습처럼요. 여정은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체면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여정의 자택 주방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준이 일주일 만에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여정이 직접 준비하도록 지시한 서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정도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저녁 시간은 그녀에게도 소중했죠.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일이 우선이지. 나도 그렇게 살았고. 여정의 말에는 일말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인이 얘기요. 여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계속했어요. 그래, 무슨 얘기? 저희 결혼 날짜를 잡고 싶어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여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서준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엄마, 저희는 이미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충분히 서로를 알았고 확신이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가문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문이요? 엄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한성그룹의 후계자야. 내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여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그럼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실 때 사랑은 없으셨어요? 그저 집안이 맞아서 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여정이 움찔했습니다.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엄마도 예전엔 사랑을 했잖아요. 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죠. 그 얘기는 하지 마.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왜요? 엄마도 한때는 체면이나 집안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패했어. 현실은 동화가 아니야. 여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이 곧게 펴졌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다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지? 여정의 말에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여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다인이와 함께라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여정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음식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사랑.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호와 함께 걸었던 한강 둔치, 그의 따뜻한 손, 그리고 이별의 순간까지. 여정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회장님, 최다인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해요. 전화를 끄는 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속 어딘가에 서준과 다인이 있을 것이었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사랑,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여정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재단 이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비공식 모임이었죠. 화제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집안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판사 집안이거든요.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역시 집안은 집안끼리 만나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없죠. 맞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정 여사가 여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정 씨 아드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상대방 집안은 알아보셨고요? 여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어머, 그래도 서둘러 알아보셔야죠. 혹시 집안도 없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 말에 여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 조카가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맞을 리가 없죠. 여정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동의했을 말들이 오늘은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모임이 끝난 후 여정은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한강대교를 지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여기서 내려줘요. 네. 회장님 여기는 괜찮아요. 산책 좀 하고 갈게요.
여정은 한강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노부부의 느린 걸음이 어우러져 있었죠.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 이곳에서 민호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정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매주 여기 와서 산책하자. 좋아.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지.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불현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방울이었죠. 사람들이 서둘러 비를 피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정이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한 여성이 뛰어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19 불러주세요. 여성은 침착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체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우산 좀 씌워주세요. 비를 맞으면 안 돼요. 여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여성은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5분 전쯤에 쓰러지셨고요. 의식은 있지만 혼미한 상태예요.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에요. 노인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지켜본 후 여성은 흠뻑 젖은 채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여정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최다인이었습니다. 다인은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서준 씨, 저 다인이에요. 미안한데 약속 시간에 좀 늦을 것 같아요. 한강공원에서 응급 환자가 있어서. 네, 괜찮아요. 곧 갈게요. 여정은 벤치에 앉은 채로 다인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도 고든 걸음걸이, 누군가를 도운 후의 안도감이 묻어나는 표정. 그것은 연기나 가식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여정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체면과 편견으로 쌓아 올린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정은 젖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엄마한테 다인이 보여드려야겠어요. 여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처럼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은 후 여정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인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갈등의 불씨는 이제 작은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여정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말 내내 그녀를 괴롭힌 것은 한강공원에서 본 다인의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여정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가 조용했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님, 오늘 제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여정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전혀 다른 옷들을 꺼냈어요. 낡은 청소부 작업복, 모자, 그리고 시장에서 쓸 법한 장바구니였죠. 옷을 갈아입은 여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다듬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5년 전 민호를 놓쳤던 후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아침 8시, 여정은 대형은행 반포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 노동자였어요. 은행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인 과장님. 경비 아저씨가 다인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인은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덕분에 잘 쉬었지. 과장님은 또 주말에도 봉사활동 다녀왔다면서? 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육했어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여정은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은행이 문을 열자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못 본 척했지만 다인은 재빨리 다가갔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통장에 돈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기계는 너무 어려워서.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다인은 노인의 팔을 살짝 잡고 ATM기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큰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크게 해드릴게요. 여정은 청소하는 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인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치 자신의 부모를 대하듯 공손했죠. 그때 지점장 오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최 과장, 빨리 VIP 고객 응대 준비해요. 네, 지점장님. 그런데 지금 이 어르신을 다른 직원한테 맡기고 빨리 와요. 오태식이 사라지자 다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제가 다른 직원분께 인계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젊은이도 일이 있으니까. 노인의 이해심 깊은 말에 다인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녀는 동료 직원을 불러 자세히 설명한 후에야 자리를 떴어요. 여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다인은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여정도 청소 도구를 들고 휴게실 근처로 갔어요. 열린 문틈으로 다인과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죠. 다인 언니, 또 김밥이에요? 응, 만들기 쉬워서. 너희들 것도 좀 가져왔어. 언니는 왜 항상 남 생각부터 해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다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꾸밈 없고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여정은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행은 더욱 붐볐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들어왔어요. 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다인이 나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얼마를 보내셨죠? 다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여성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수법이 교묘해서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여정은 다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절대 가식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와 따뜻함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여정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다인을 관찰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편견과 체면으로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여정은 변장을 벗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70살의 회장이 아닌 한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더 봐야겠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체면의 갑옷을 벗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죠. 화요일 밤 10시, 여정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40년 전 한성그룹의 공사 일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1980년 5월 15일 마이너스 노동자 김민호 부당해고 처리. 미지급 수당 300만 원. 그 옆에는 붉은 볼펜으로 미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정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가 직접 쓴 글씨였죠. 그때 아버지의 명령으로 민호의 복직을 막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정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호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집안의 체면과 아버지의 압력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했죠. 서류를 덮으며 여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다인이가 또 어려운 할머니를 도왔대요. 병원비가 모자란 할머니께 자기 월급에서 빌려드렸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정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호도 그랬어요. 동료가 다쳤을 때 자신의 월급을 털어 병원비를 대줬죠. 그리고 그때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먼저 챙겨야 진짜 일이지.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끝이야. 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민호와 함께 보았던 별이 생각났죠. 여정아, 저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되자. 남을 비춰주는 사람. 그래, 우리 둘 다 그런 사람이 되자.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별이 아닌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얼음이요. 수요일 아침 여정은 다시 변장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벽 시간대를 노렸어요. ATM기 앞에는 이미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죠. 아이고, 이 기계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한 할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들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직 출근 전이었지만 다인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추우신데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인은 할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이거 잡고 계세요. 여정은 청소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어머, 할머니 지갑이 떨어졌네요. 다인이 재빨리 지갑을 주어 여정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요즘 소매치기도 많은데. 여정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인의 따뜻한 손이 여정의 손에 닿았어요. 그 온기가 여정의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죠. 할머니도 통장 정리하러 오셨어요? 다인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여정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잔고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보죠. 다인은 여정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큰 글씨로 프린트한 안내문을 꺼냈어요. 제가 어르신들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글씨가 커서 보기 편하실 거예요. 여정은 다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빛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다인의 물음에 여정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글쎄,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여정의 진심이 묻어난 말이었습니다. 다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엄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드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에 여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인은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음을 전할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요. 여정은 손수건을 받으며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데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여정을 다인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세요. 다음에는 제가 더 잘 도와드릴게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다인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민호가 그녀를 배웅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여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변장을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볼게. 마음으로. 그녀의 독백이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깨달음이 서로 얽히며 여정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9시 여정은 청소부 차림으로 대형은행 반포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은 은행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여정은 이미 3주째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파견 청소부가 자주 바뀌는 것에 익숙했기에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비를 청소하며 여정은 다인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의 잔고가 이상해요. 한 중년 남성이 다인의 창구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선생님, 어떤 부분이 이상하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넣은 돈이 5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있다고. 남자는 계속 화를 냈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다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인은 꼼꼼하게 전산을 확인했어요. 선생님, 확인해 보니 지난달 20일에 200만 원을 인출하신 기록이 있네요. 병원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맞다. 장모님 수술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인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방금까지 소리를 질렀던 남자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확인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정은 청소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례한 고객에게도 한결같은 다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점심시간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보육원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젊은 선생님이 다인을 찾아왔어요. 최다인 과장님 맞으시죠? 저희 보육원 후원금 계좌 관련해서 왔는데요. 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서
혹시 자동이체가 취소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다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여러 후원자들의 자동이체가 일괄 취소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오태식 지점장이 지나가다 끼어들었습니다. 최 과장, 점심시간이야. 오후에 처리해. 지점장님, 보육원 운영에 급한 문제예요. 규정은 규정이야. 오태식이 사라지자 다인은 보육원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처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인은 점심도 거르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스템 오류를 찾아내고 후원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를 복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 급식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여정은 다인이 도시락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왔어요. 손자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봉투 안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인은 즉시 알아챘어요. 할머니, 이건 사기예요.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아니야, 우리 손자가 사고 났대. 할머니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손자분께 직접 연락해 볼게요. 번호 있으세요? 전화 결과 손자는 멀쩡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같은 분들이 피해 안 보시도록 제가 더 조심해서 도와드릴게요. 다인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오후 4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체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한 사업가로 보이는 남성이 항의하고 있었어요. 1,000만 원 이체하는데 수수료가 50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담당 직원이 당황하며 전산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상한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인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인은 즉시 오태식을 찾았습니다. 지점장님, 심각한 수수료 오류가 있습니다. 즉시 정정해야 해요. 오태식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처리하자.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 오태식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금융감독원 검사팀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정기 검사 나왔습니다. 오태식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검사팀은 즉시 전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문제가 드러났어요. VIP 고객들의 이체 수수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네요. 지난 1년간 잘못 징수된 수수료가 3억 원이 넘는데 이걸 모르셨던 겁니까? 수석 검사관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태식 지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VIP 거래는 여기 최다인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VIP 고객 거래는 최다인 과장이 확인하고 저에게 결제를 올리는 시스템이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최 과장,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을 꾸민 거죠? 지점장은 다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다인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그러나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고객님께 드린 영수증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매일 대조 작업을 하는데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수석 검사관이 다인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여정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다인은 이런 일을 꾸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정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여정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긴급 회의야. 재무팀, 법무팀 다 소집하도록 해. 대형은행에서 수수료 문제가 생겼다는데 우리 회사 피해액은 없는지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여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이번엔 내가 정의를 지킬게. 그리고 다인 같은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게. 다인을 관찰한 3주간 여정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인은 가난하지만 정직했고 배경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체면과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여정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의 사진과 다인의 인사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여정은 금고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정에게 이 편지를 쓰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 마이너스 민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일주일 후 민호는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요. 부당해고의 스트레스와 생활고가 그의 건강을 망가뜨린 것이었죠. 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옳았어, 민호 씨. 그녀는 사진 속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의 민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체면 때문에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바로 그때 핸드폰에서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형은행 반포지점 3억 원대 수수료 조작 사건 발생.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착수. 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의도적인 수수료 조작이 6개월간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7시 여정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대형은행 사건, 우리 그룹 피해는 얼마나 되지? 확인 결과 6개월간 5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과다 청구받았습니다. 법무팀 준비시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야. 알겠습니다. 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월요일 오후 여정은 변장을 하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가 아닌 일반 고객 차림이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큰 선글라스를 썼죠. 은행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감사팀이 와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최다인 과장 어디 있어요? 한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다인을 가리켰어요. 최 과장님, 당신이 제출한 고객 파일을 살펴봤는데 모든 거래마다 원본과 고객 확인 서명을 받아두셨더군요. 감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중 확인 시스템을 혼자 만들어서 운영하신 건가요? 네,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당신 고객들만 피해가 없었네요. 대단합니다. 그때 오태식 지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최 과장이 멋대로 만든 시스템 때문에 업무가 지연됐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감사관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오태식 지점장, 당신이 결제 과정에서 수치를 수정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명하시죠.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최다인 과장이 올린 내용 그대로 결제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최다인 과장이 중간에서 조작을 한 게 분명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패턴이 너무 명확합니다. 결제 시스템 로그 데이터로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정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구나.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 화요일 여정은 정식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한성그룹 법무팀을 통해 대형은행 본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수료 과다 청구권에 대한 해명 요구 및 거래, 은행 재검토 통보. 이 공문 한 장이 은행가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성그룹 같은 대기업이 거래 은행을 바꾸면 엄청난 타격이었으니까요. 대형은행 본사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포 지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아침 은행 본사 감사팀이 반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전 직원 소집하세요. 감사팀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태식 지점장의 수수료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오태식 씨는 즉시 직위 해제이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들었어요. 최다인 과장의 업무 방식입니다. 그녀가 독자적으로 만든 이중 확인 시스템 덕분에 담당 고객들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칭찬이 부담스러운 듯 했죠. 최 과장의 시스템을 전 지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이 다인을 바라봤습니다. 본사에서 최 과장님께 특별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정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변장한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죠. 다인이 고개를 들자 여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인은 왠지 모르게 그 여성이 낯익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죠. 여정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여정은 민호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이번엔 정의가 이겼어, 민호야. 비록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여정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서준이었죠. 엄마, 다인이 한번 만나주세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예요. 편견 없이 한 번만 다인이 그 자체를 봐주세요. 분명히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여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시간을 좀 더 줘. 엄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보고 있어. 서준은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여정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다인이라는 사람을 계속 지켜봤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부당함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민호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다인에게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펜을 내려놓은 여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대형은행 반포 지점에는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오태식의 해임 이후 본사에서 급히 파견한 인물이었어요. 최다인 과장님, 새 지점장이 다인을 불렀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과장님이 구축한 이중 확인 시스템을 전 지점에 도입하기로 했어요. 다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과장님 덕분에 많은 고객들이 보호받았습니다.
본사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다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그날 저녁 서준이 다인을 데리러 왔습니다. 축하해. 내가 한 일이 인정받았잖아. 고마워, 서준 씨.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다인아, 이제 우리 엄마를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다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벌써? 아직 마음의 준비가. 엄마가 많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서준은 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 편하게. 금요일 오전 여정은 마지막으로 청소부 변장을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제 다인을 관찰할 필요가 없었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다인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점심시간 다인이 휴게실로 가는 길에 여정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오셨네요? 다인은 여정을 알아봤어요. 자주 봤던 청소부 할머니였으니까요.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인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드시면서 가세요. 봉투 안에는 김밥과 음료수가 들어 있었어요. 이런 걸 왜? 할머니 항상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혼자라서 그 마음 알아요. 여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아니에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다인이 떠난 후 여정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토요일 저녁 6시 여정의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다인입니다. 다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서 와요. 여정이 나타나자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머. 다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은행에서 청소하시던 그 할머니였어요. 얼굴이 똑같았죠. 놀랐나 봐요? 여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에서 청소. 맞아요. 내가 그 청소부 할머니예요. 다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준이 재빨리 다인을 부축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들어와요. 다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부로. 미안해요. 속인 건 사과할게요. 하지만 덕분에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김밥을, 그 김밥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마음이 담긴 김밥이었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다인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청소부였던 분이 한성그룹 회장이라니. 식사를 하며 여정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진정됐어요?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요. 은행에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친절하고 원칙적이더군요. 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정은 다인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어요. 다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3살 때요. 기억은 없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다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누군가를 돕는 게 좋아요. 여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다인이 대견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서준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정과 다인 단둘이 남았어요. 다인 씨, 네, 어머님. 혹시 서준이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인은 고개를 들어 여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서준 씨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집안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하지만 서준 씨가 그냥 서준 씨라서 좋아요. 한성그룹 아들이 아니라. 여정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반대한다면?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 시간을 두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 순간 여정은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했었죠. 포기하지 않을게.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여정이 용기가 없어서. 다인 씨, 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인은 놀란 표정으로 여정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죠. 그 사람도 가난했거든요.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어머님, 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음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여정은 다인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바로 그때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좋은 얘기했어. 여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인 씨,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면 우리 재단에 한번 와요. 재단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밤 여정은 서재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냈어요. 민호야,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라는 아이가 너를 닮았어.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어렵지만 따뜻해. 여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용기를 낼게.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친척들의 반대와 재단 이사들의 조롱이었죠. 그들은 절대 다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한성복지재단 대강당에서 시니어 금융안전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정이 다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인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했던 일을 재단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정말인가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본부장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저 은행 직원인데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현장을 알고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니까. 바로 그때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정의 오빠인 한성그룹 부회장 한여준과 여동생 한여진, 그리고 친척들이 들어왔어요. 여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빠, 무슨 일로? 서준이가 결혼한다면서? 그것도 보육원 출신과? 다인이 움츠러들었어요. 여정은 다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했어. 서준이가 선택한 사람이야. 여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정신이 있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우리는 한성그룹이야.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어. 여준이 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최다인 씨라고 했나?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다인이 입을 열려 했지만 여정이 먼저 말했어요. 오빠 그만해. 다인이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하다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구나. 젊은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요? 다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서준 씨를 이용한 적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여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는 속셈이 뻔하잖아. 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여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준이와 헤어져. 그럼 진심이라고 믿어주지. 오빠. 여정이 소리쳤어요. 너무해. 왜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해? 망치는 건 너야, 여정아.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준이 들어왔어요. 다들 여기 계셨네요. 서준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인 옆으로 갔습니다. 괜찮아? 응. 서준이 친척들을 둘러봤어요. 제 결혼 문제로 모이셨나 봐요. 서준아, 넌 지금 실수하고 있어. 여준이 말했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이에요. 너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다인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준은 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집안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이상론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살 수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인이는 이미 자기 실력으로 성공했어요. 은행 말단 직원이 뭔 성공이야? 다인이가 구축한 시스템이 전국 은행에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녀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사기를 피했고요. 서준은 친척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큰아버지, 작은 고모, 여러분의 자녀들은 뭘 하고 있나요? 부모 돈으로 유학 가고 놀고 있잖아요. 친척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여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는 다인 씨를 며느리로 인정합니다. 여정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성그룹 지분 중 제 몫은 서준이에게 갈 거예요. 그리고 서준이의 아내는 당연히 다인이고요.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정이 가진 지분은 상당했으니까요. 협박하는 거야? 아니, 통보하는 거예요. 여정은 다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인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요.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친척들은 분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다인아, 미안해. 우리 친척들이 아직 구식이라서.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이해하지 마. 그들이 잘못된 거야. 서준이 다인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여정은 민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드디어 해냈어. 체면이 아닌 마음을 선택했어.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결혼식이었죠. 1년 후 2026년 4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상층 결혼식장은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한강은 봄볕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인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가 그녀에게 잘 어울렸어요.
다인아, 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 주는 거야.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이제 내 거야.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보석이니까. 여정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내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다인이 돌봤던 은행 고객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인 선생님 결혼식이라니. 꼭 와야지.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는데. 정한별 고문이 그들을 안내했어요.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식장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성그룹 임직원들, 대형은행 동료들, 그리고 보육원 식구들까지. 다인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 보육원 원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항상 밝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주례는 간단했습니다. 여정의 요청으로 형식적인 절차는 최소화했어요.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 옆에는 보육원 원장님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죠. 서준은 다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예뻐. 작게 중얼거린 말이 마이크에 잡혀 모두가 웃었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어요. 서준 씨, 평생 다인 씨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다인 씨, 서준 씨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고 여정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체면과 원칙에 갇혀 살았어요. 하지만 다인이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여정은 다인을 바라봤어요. 다인아, 내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실함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 고마워. 다인이 일어나 여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제게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형은행 새 지점장이었어요. 최다인 과장님, 아니, 이제 강다인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다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성복 지재단 시니어 금융안전 프로그램 본부장 임명 축하드려요. 여정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공식적으로 재단 본부장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해. 다인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축하 공연으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과 다인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사랑해, 다인아. 나도 사랑해, 서준 씨. 이제 서준 씨 말고 오빠라고 불러. 두 사람이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여정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한강에 노을이 깔렸어요. 결혼식장 테라스에서 여정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 체면이 아닌 마음을, 편견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다인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셨어요? 아니, 옛 친구를 떠올리고 있었어. 다인이 여정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여정은 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외롭지 않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모두
그 물결 속으로 흘러갔어요. 그때 다인이 수줍게 웃으며 여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곧 할머니 되세요. 여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님, 2달째예요. 여정은 다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서준과 다인은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세 사람은 결혼식장에 남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서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다인이 대답했어요. 여정은 2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세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민호야, 보고 있니? 여정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지키는 사랑이야. 영원히.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처럼 생명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체면이 아닌 마음으로, 편견이 아닌 사랑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체면보다 마음을 택한 한 여인의 용기,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의 따뜻한 한 모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